월요봉추입니다. 자, 오늘 5월 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부터 얘기를 좀 드려보죠.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 특히 나스닥을 기준으로 보면 급락 마감을 했고요. 이 12,000포인트까지도 일시적인 이탈이 나온 이후에 아래꼬리 달고 일단은 조금 막판에 끝선을 조금 살리면서 마감을 해준 모습은 좀 보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던 게 이제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잖아요. 비농업 고용 지수 같은 경우가 일단 전월하고 똑같은 수치를 보였는데 컨센보다는 일단 조금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컨센을 상행했다, 비농업 고용 지수가 좋아졌다라기보다는 예상보다는 괜찮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미국 경제 아직까지 견고해라는 해석과 함께 지금 이제 본격적인 금리 인상이 시작된 시점에서 75bp에 대한 의구심을 지금 계속해서 지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연준의 조금 더 강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미국 경제의 견고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강경하게 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되면서 일단 이 국채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고요. 그 급등 영향으로 반면 이 지수들은 하락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고용 참여율이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부분, 그리고 임금 인상률이 조금 둔화됐다라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또 다른 해석들도 지금 조금 가능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제 한편으로 시간당 임금이 조금씩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은 파월 의장이 그동안 임금 인상률이 너무 높아서 인플레이션의 기여도가 굉장히 좀 큰 상태라서 좀 우리가 주위에서 보고 있어 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일단 조금 이 안도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는 했는데, 고용 참여율이 약간 좀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노동력 부족 현상은 지속되고 있구나. 그렇다면 임금 인상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기는 조금 쉽지 않겠네라는 또 해석도 가능한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던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FOMC 이후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이번 주도 많은 분들의 발언이 예상돼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지금 구간에서의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일단 지금 현재 지수가 상당히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지금 제법 많이 준 상태잖아요. 지금 보시면 지금 이 12,000포인트 자체가 이때입니다. 2020년 11월 무렵입니다. 이때까지 지금 다시 다 내려온 상태거든요. 이제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팬데믹 이후 이 지수가 한참 막 올라가는 그 흐름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제법 여기서 더 밀리게 되면 연준 위원들도 아마 지수에 대한 부담을 좀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아마도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은 일부 뭐 제임스 블라드 총재처럼 주구장천 초강경 매파를 부르짖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인 그냥 강경파이거나 매파이거나 아니면 기존의 비둘기파에 계셨는데 이제 매파적인 성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매파적 발언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조심스러운 발언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일단 예상이 됩니다. 이 얘기는 몇 차례 드렸죠. 연준 위원들이나 미국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행정부에서도 주가 하락을 그대로 용인하기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안정을 시켜줄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다만 문제는 파월 의장 그리고 연준의 지금 신뢰가 시장의 신뢰도가 조금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지난주 목요일 날 뭐 전형적으로 나타났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지금 하나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번에 파월 의장이 언급했던 부분에서 지금 현재 다른 건 연준이 조정을 해서 잡을 수가 있는데 잡기 어려운 부분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연준이 잡기 어려운 두 가지. 하나는 중국의 봉쇄.
중국의 봉쇄는 예상도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까지 강하게 봉쇄를 할 거라고는 생각을 또 못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이 언제쯤 풀릴 수 있을지 이 부분은 뭐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의 이 변수, 그리고 또 하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 우러 전쟁 간의 문제, 이 부분이 언제 해결될 것이냐. 지금 이 부분은 오늘 아마 오후 정도, 빠르면 오후 정도이거나 아니면 오늘 저녁쯤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데, 이제 관련해서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 전면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휴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뭐 아무거 없이 그냥 넘어갈 것이냐, 이제 뭐 이런 정도의 상황인데, 이제 그 결과는 예를 들어 전면전이거나 또는 휴전을 했었을 때의 결과는 극단으로 나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이 부분이 원자재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이 부분이 공급망 훼손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이 지금 취할 수 있는 스탠스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일단 연준의 신뢰도가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에다가 제어할 수 없는 요인들, 이런 부분들까지 있다 보니까 시장의 불확실성이 조금 더 많이 있는 상황, 그 속에서 이렇게 지금 지수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지수의 밀림이 최근 제법 크게 진행이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연준 위원들도 여기서 더 강경하게 나가서 지수를 이거 밑으로 떨구기가 조금은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다라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일단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뭐 그 부분이 있고요. 오늘 지금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오늘 요거 지지 테스트가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땐 여기서 바닥을 잡아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번 주 CPI 발표가 있잖아요. 미국 시간으로 이제 수요일이 될 것이고, CPI 발표가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시장에서 여기서 만약 전월 대비 상승률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모습이 나온다. 상승은 당연히 할 것이고 상승폭도 크겠습니다만, 절대 수치는 크겠습니다만, 상승률이 좀 둔화되는, 살짝이라도 꺾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안도를 하면서 반등이 조금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물론 반면 이 지표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든지 하게 되면 아마 이 라인이 이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현재로서는 예상치보다 조금은 둔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지표는 6월 달에 발표가 날 텐데 5월 지표는 이것보다도 또 조금 더 떨어질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을 지금은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수치는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아직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는 부분이고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뭐 그런 정도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5월 지금 이제 오늘 내일이죠. 내일 새 정부 취임식이 있는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허니문 기간들이 보통 있습니다. 매 정권 들어설 때마다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요번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 인상하고 같이 시기를 물면서 얼마나 나와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건은 사실 그렇게 썩 좋은 여건은 분명히 아니고 정책주들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이런 정도의 상황인 거고요. 아마 이번 CPI를 기준으로 허니문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월 달에 지금 기존에 홍남기 부총리가 언급을 했던 6월에 MSCI 이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에 편입시킬 수 있는 부분, 현 정부가 약간 지금 좀 기조가 좀 달라서, 이제 새 정부가 기조가 약간 달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쪽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나올 수 있겠는데, 아마 5월 아마 한 하순 정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미 선물도 지금 낙폭을 좀 많이 키운 상태고, 다시 지금 1% 이상 하락하고 있는 상태인데, 특히나 일본 증시가 지금 2% 이상 급락 중입니다. 이제 그 영향을 지금 조금 받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부분은 오늘 새벽에 나왔던, 아침에 나왔던
유럽 쪽에 G7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원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속도를 좀 빨리 하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발표가 되면서 아마 그 영향을 지금 조금 받고 있는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현재 이 유가는 그렇게까지 뭐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지금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이런 상태라서 조금 이렇게까지 시장이 지금 밀릴 정도의 상황은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 일단 현재 지금 상황은 시장 일본 증시 급락, 일본 증시 급락이요. 사실 일본 N 저현상, 초저현상에 따라서 일본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뭐 전에 이거 얘기를 한번 드렸잖아요. 아베 정권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프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의 노이로제 중에 하나가 환율 상승이었고 그래서 그걸 두드러잡기 위해 가지고 아베 정부가 초기부터 소위 얘기하는 아베노믹스를 통해 가지고 엔저 현상을 그렇게 유도를 했는데 안 되다가 지금 엔저가 뭐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예상보다도 너무 급하게 엔저 현상이 나타나면서 일본 경제에도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 좀 많이 있다. 왜냐하면 수출 물가에서는 상당히 좋기는 하지만 수입 물가가 상당히 높아지는 부분이고 수출 물가가 상당히 낮아져서 좋기는 하는데 한국과 일본의 수출 품목들이 상당히 많이 겹치잖아요. 이제 그쪽에서 봤었을 때 한국도 지금 원화 약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원하는 만큼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쪽에서 지금 일본 증시의 우려는 그러니까 하락은 또 조금 지금 글로벌 증시 움직임과 조금 다른 궤인데 현재는 지금 조금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코스닥 하락이 굉장히 큽니다. 코스피도 지금 1% 이상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장 초반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제법 들어왔었고 현물 매도는 뭐 그닥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였는데 일본 증시 급락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외국인들 선물 매도로 돌아서고 현물도 매도폭을 계속 키워 나가다 보니까 지수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장 초반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랬다가 요 급락이 나오는 요 구간에서부터 거의 중립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더니 그 이후부터 는 지금 현재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시총 상위주들인데요. 시총 상위주들이 지금 시젠 제외하고 전부 지금 하락 중이잖아요. 특히나 JYP 엔터 같은 경우 지금 하락폭이 굉장히 큰 상태고 이 뭐 LNF도 지금 시총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 뭐 에코프로비엠 마찬가지고 전기차 섹터들 지금 밀리면서 시장 하락을 굉장히 크게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장 상황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게 되면 통신 장비 섹터 이건 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정부 정책 수혜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 그리고 이번 주 삼성의 그 6G 관련한 모멘텀이 좀 있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반등이 좀 강하게 좀 오랜만에 강하게 좀 나오고는 있는데 역시 시장 지수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상승폭을 크게 줄여가고 있는 정도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이제 닭고기 값 상승에 따라 가지고 육계 섹터들 그리고 정유 섹터들 뭐 조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는 정도이고 나머지 거의 전 섹터들 지금 하락 중인데 철강 sek터, 건설 섹터 그리고 이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지금 좋지 않다 보니까 시장 지수를 지금 많이 누르고 있는 상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 중인 종목들 보게 되면 삼성전자 오랜만에 지금 이틀 연속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는 있는데 매수량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S-오일, 네이버 정도, 카카오까지 눈에 조금 띄는 정도의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눈에 띄는 종목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위메이드, 카카오게임즈, JYP 엔터, 원익 QNC, 에이텍 이런 종목들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JYP 엔터가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게 지금 7% 이상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저가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 매도 상위 쪽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 SM, 동진 세미캠, ST팜, LX 세미콘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지수 상황 보게 되면 사실 뭐 이번 주 2610포인트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거의 그 정도 자리까지 왔잖아요. 열려있긴 2600포인트까지 일단 열려는 있습니다. 열려는 있는데 이번 주 2610 정도에서 뭐 어느 정도 저점을 찍어주지 않겠나가 일단 제가 보고 있는 예상인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요 자리 저점 찍고 아래꼬리 좀 길게 좀 달아주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아직까지 뭐 그렇다고 차트를 돌리는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조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미국이 오늘 일단 반등 가능성이 일단은 좀 있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위치상 자리상 반등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놓고 본다고 한다면 오후장에 아래꼬리 좀 달고 마감한 이후에 내일 미국 시장 반등 나오면 우리 시장 같이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이제 요 위로 갖다 붙이는 정도의 흐름. 그러면 이번 주 저점은 거의 나온 정도의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일단 그 부분이 나올지를 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오전 말씀은 이 정도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